저희들이 테라피 투어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합니다. 일상에 많이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그리고 여행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걸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게 재충전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쉬러 오는 거거든, 여행을 할 때. 그래서 이 재충전을 하라고 해서 힐링 여행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여행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힐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곰곰이 이르다 보면은 기분을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분을 전환시킴으로써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상을 벗어나서 이제 기분을 전환시켜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바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기분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일상 자체가 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행을 가야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거기서 힘들어지면 또 여행을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행이 바로 이 여행 자체가 곧 나에게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이런 거를 기분 전환을 하면서 기분 전환용 여행이라 해서 여행의 효과가 그 여행할 때만 있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전혀 영향력을 주질 못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판단을 했던 게 바로 여기에 뭘 집었냐면 예방과 치료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심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몸과 마음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예방법을 어떻게 갈 거며 그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워낙에 문제가 있다. 심리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상처를 갖고 있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 와서 이거를 어떤 분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예방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바로 이 기분 전환에 관련된 여행을 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려운 점들,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기분 전환을 좀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뭘 가져가냐면 예방과 치료법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예방법과 치료법을 가져가게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와 상처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말이 좀 이상하죠? 이제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상처가 있거나 어려운 부분, 심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 스스로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이 방법까지 같이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치료 여행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테라피 투어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여행을 결합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치료가 필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예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면은 본인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와 여행이 같아요. 이 치료와 그 다음에 예방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부부 중에 어느 분이 심리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또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각자 스스로들이 판단을 하고 여기서 제대로 예방법과 치료법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기분 전환에 관련되는 여행은 우리가 이제 5박 6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행 일정을 잡은 이유가 이게 5박 6일이거든요. 사실 제주도에 5박 6일을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5박 6일 자체가.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여러분들이 가서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특정한 지역에 여행을 가서 5박 6일 한동안 한 곳에서 5박 6일 있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보통 보면 2박 3일 지나면 굉장히 지루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 5박 6일을 잡은 이유는 바로 이 예방법과 치료법에 관련되는 게 20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시간. 그래서 여행과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 20시간이 5박 6일간에 딱 들어갈 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가장 빠르고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박 6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20시간에 관련되는 예방과 치료에 관련되는 요 내용이
왜 나올 수가 있었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교재가 나갔지만 이 마음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 마음 교육인데 이 마음 이론인데 이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여기 외에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든가 또는 영어권 나라로 먼저 필두로 해서 이제 공개를 시작을 합니다. 세계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듣게 되면 도대체 이 마음 이론이 게 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마음 이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심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를 다루고 있는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몸을 다루고 있는 의학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이 몸 안에 뭐가 있냐면 뇌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뇌과학이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신체를 다루고 있고, 여기는 심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리와 그 다음에 이 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몸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안에, 몸 안에 분명히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냥 도식으로 그냥 제가 설명을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으로 우리가 몸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뭔가가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음으로 이 몸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바로 우리는 뭐냐면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아실 거예요. 심리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이 심리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뭔가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을 해놓잖아요. 왜? 또 써먹으려고. 그래서 필요한 거를 기억을 한다든가 공부를 한 것들도 기억을 한다든가 해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억을 여기다 해놓습니다. 몸 안에 있죠. 몸에 있습니다. 지금 뇌는 몸에 있거든요. 기억은 뇌에 된다라는 거는 이미 뭐 뇌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여러 사람 보편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되게 하고 뭔지 모르지만 이 내 마음에서 또 뭐를 외부로 내가 표현을 하는 방식이 우리는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인식이라고 하고 들어온 정보들에 관련되는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외부로 표현하고 하는 요 세 개를 바로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 그래서 이 심리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 세 가지가 작용되는 것을 우리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라는 것은 마음 심자에 이치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걸. 근데 마음은 여기 있는데 요게 들어오는 쪽에 작용하면은 인식이 되고 요 마음이 기억하는 쪽에 작용을 하게 되면 기억이 되는 거고 마음이 표현하는 쪽에 작용하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에서는 인식, 기억, 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식, 기억, 표현. 뭐는 안 다루고 있어요? 마음은 안 다룹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이게 들어온 것이 어떻게 되고 표현될 때 어떻게 되고 기억될 때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식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식이 과연 얼마나 많이 될까요? 인식이.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 관련된 인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에 관련되는 사회 환경, 문화, 여건 다 틀리거든요. 결국은 연구 자체가 무한해요. 여기가. 인식되는 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요. 그리고 세월에 따라서 변화되면 변화되는 만큼 또 인식되는 게 또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되는 것도 무한해요. 표현되는 것도 무한하고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자체는 너무 광범위하고 무한하다 보니까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인류가 다 멸망하는 그날까지도 연구해도 끝이 없어요. 그만큼 무한한 게 바로 이 심리입니다.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몸에 이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몸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의학이고 뇌과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 생기냐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무한하게 들어오는 거, 또 무한하게 표현되는 거, 무한하게 기억되는 이 무한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도대체 왜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도 다 똑같아요. A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A라는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뇌가 다를 거니까 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죠? 상대방 뇌는 상대방 거고 그래서 여기에 기억을 가지고 있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와 기억이 똑같은 사람이 과연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기억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아왔다. 예를 들어서 50년의 기억조차도 다 틀립니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 기억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 단 한 명, 오로지 유일하게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은 나만이 가지고 있어요. 타인은 내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기억을 갖고 뭘 합니까? 자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기억을 갖고 자기 생각을 하죠. 자, 이 생각과 생각이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기억을 분명히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는 기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에요. 이 생각은 뭐냐면 기억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기억을 근거로 해서 해요. 자, 그러면 이 기억을 내가 생각을 해내서 이 생각이 전 세계에 나와 같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뭐를 얘기 많이 합니까? 내 생각에 보니까 얘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지 상대방 생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깁니까? 내 생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왜?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같은 곳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 카메라를 들고 보더라도 저는 뒷면이 보이지만 여러분은 앞면이 보여요. 자,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전혀 다르게 기억을 해요. 요 맨 앞에 앉아 계시는 분, 맨 뒤에 앉아 계시는 분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전혀 다른 기억을 갖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독립체예요. 유일한 독립체.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공통분모에 관련된 걸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인식되는 거, 기억되는 거, 표현되는 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찾아보려고 보니까 자꾸 뭔가를 연구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이게 왜 이렇게 인식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왜 이렇게 기억이 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한한 것들을 간명화시키기 위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예를 들어 여기서 화를 낸다.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 안 내봤나요? 저는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화를 낸다. 표현이죠, 분명히. 외부로 내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외부로. 자, 그래서 화를 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상은 멀쩡한데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오만 다 틀려요. 사람마다 화내는 방식이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10초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분 동안 화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화내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화내는 거예요. 자, 그러나 1분을 화내든 10초를 화내든 한 달 내내 화를 내는 거는 화예요. 자, 그런데 10초를 내는 사람, 1분을 내는 사람, 1시간을 내는 사람, 요거 다 분류별로 다 연구를 해요. 여기서는. 그런데 화라는 거는 똑같아요. 화를 내는 거는 똑같아요. 어떻게 화를 내는 거냐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그 사람의 기억에서 생각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화를 내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화는.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 왜 화를 낼까? 왜 화를 낼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화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화를 내느냐를 알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분명히 화가 나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왜 나오는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찾아가 보니 이 화를 내는 이유, 원인을 예를 들면 그럼 마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화를 낼까? 요 원리를 딱 알면은 요 사람이 요 원리를
어떻게 합니까? 딱 적용을 해보니까, 아, 나 이래서 화났구나. 금방 알게 되겠죠. 원리를 아니까. 자, 그러면 화낸다. 그러면 남자는 화내는 이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거하려고 할 때 화를 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남자들은, 여기 남자분들 계시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피하고 보잖아요. 피하려고 하는데 못 피하게 될 것 같으면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장난 아니잖아요. 왜? 빨리 금방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는 또는 내가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면 자꾸 피하려고 들어요. 해결하려고 안 들어요. 상대방이 누구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일단 스트레스 받는 거에서 벗어나려고 듭니다. 제거하려고 들거든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스트레스가 생겼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게 10초간 받았느냐 1시간 동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요런 것처럼 마음에서 이렇게 작용되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도 저 사람이 화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화가 났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남자는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는데 여자는 화를 왜 냅니까? 상처가 작용을 할 때 치료하려고 화를 냅니다. 이게 남자하고 또 틀리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남자의 마음이 있고 여자의 마음이 있는데 아, 이걸 그러면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한국인에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을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영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한국말만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통역을 써서 상담을 해서 수많은 임상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이 마음이 똑같아요. 외국인들도. 다만 요 화를 낼 때 요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남자와 여자에 관련되는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은 똑같은데 요 내는 방식이 틀려요. 왜? 그들은 그들의 사회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사회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실제로 작용되는 원리는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는 남자의 마음을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요때 쓰이는 게 바로 요 안에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마음이 요 안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느냐 요거에 관련돼서 하는 게 바로 마음이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자, 그럼 이 마음이론은 심리학일까요? 아니면 의학일까요? 요 마음 안에서 작용하는 건 인식, 기억, 표현은 분명히 요거랑 연결은 돼 있는데 마음이 인식이냐 기억이냐 표현이냐로 구분되지도 않아요. 또 그냥 작용하는 원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리와 연결은 돼 있어요. 그러나 별개예요. 또 이 마음을 작용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심리와 연결되다 보니까 요 심리 하나 둘 세 개 연결되어 있는 이 몸과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몸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의학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심리학에서 마음이론을 볼 때는 사이비고요. 사이비에 없던 게 생겨나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지금요. 몸의 관점, 이 뇌나든가 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음은 사이비예요.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사이비의 정의를 아시나요 혹시? 처음 보는 거는 다 사이비예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몸의 의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심리에 관련 우리 이 안에서 문제 생기는 거를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뭘로 통제합니까? 약물로 통제합니다. 의학에서는 약물로 통제해요. 자,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뭘로 치료를 합니까? 치료법이 없어요. 여긴 약이라도 있고 여기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상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기는 하는데 치료법도 없고 예방법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하게다 보니까 하나 만들고 또 안 되면 또 2번 만들고 또 안 되면 3번 만들고 그래서 심리학에서 나오는 치료법은 수만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표적인 거 인지치료법, 인식에 관련된 인지치료법, 그 다음에 이 표현에 관련된 행동치료법,
그 다음에 기억에 관련되는 뭐 뉴로 피드백부터 뭐 오만 잡다한 그런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을까? 인지법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야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인식하고 표현하고 합쳐보자.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법이 요즘은 대세예요. 요즘은 인지행동 치료법이 대세입니다. 인지되는 인식과 그 다음에 표현되는 행동법의 두 개를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치료 효과를 높여보자 해서 만드는데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치료법은 아주 훌륭합니다. 치료가 잘 돼요. 문제는 악화돼요. 그러니까 A라는 심리장애를 고치면 B라는 심리장애가 나타나요. 그런데 A는 고쳤잖아요.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인지행동 치료법을 하면 무조건 뭘로 바뀝니까? 중독증으로 바뀝니다. 중독증이 있는 사람은 안 우울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했잖아요. 맞아. 우울증은 치료됐어요. 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중독증이 발생됐네? 그래서 이제 중독증을 또 치료해. 그랬더니 홀라닥 또 우울증으로 가네? 이게 뭡니까? 이게 조울증이에요. 우울증 치료하다가 부작용으로 인지행동 치료법에 의해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조울증입니다.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조울증이 더 위험해요. 그냥 우울증으로 이렇게 그냥 그리고 약으로 좀 통제하면서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이 조울증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에 들어갔을 때는 조증에 아주 기분이 업된 상태로 쭉 유지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들어갑니다. 우울증으로 들어가 제일 위험할 때가 바로 이 중독에서 우울로 넘어갈 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그냥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꾸준히 유지되니까 마이너스 10만큼 우울하게 살아갔는데 플러스 10만큼 이제 중독으로 조증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으로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크기가 마이너스 20만큼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에 관련되어 있는 그 정도 갭 차이 가지고 가는데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가게 되면 자살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가 못 견뎌요, 본인 자신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와서 이 조울증이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울증을 이렇게 중독적으로 빠뜨리는 거 이걸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까지 인지행동 치료법 들어가면 무조건 이게 발생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연구하고 이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치료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다? 야, 일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이 약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구하냐면 뇌과학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뇌과학 관련돼서 연결해서 이 지금 여기에 내가 상처로 아파. 그러면 뭐를 합니까? 심리치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심리학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연구하고 있냐면 요즘은 미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전기 아시죠? 뇌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그 위치 잘 요걸 이제 찾아요. 뇌과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딱 전기를 해서 칙칙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기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농담 아닙니다. 그게 전기 자극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에 쓰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과거의 기억으로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거의 기억이 요 뇌에 어느 뇌세포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서 거기다가 전기를 찌직 해가지고 그걸 죽여버립니다. 뭐 그 정도 죽는다고 내가 죽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특정한 사건 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제거시키는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연구해보자. 어쩌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해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우연히 이 인간에게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원리를 딱 구성해 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요 블랙박스를 해석하면 어쩌면은 해결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연구되다가 한 가설이 완성된 거는 한 7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 이론이 완성된 거는 약 3,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론을 딱 완성해 놓고 보니까 여기 치료만 돼요. 치료만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심리교육원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가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상담을 안 합니다. 이 상담 이거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약물 안 써요. 상담 안 하고 약물 안 써요. 그냥 치료해요.
좀 이상해요. 여기는 치료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와 예방이 같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방법과 치료법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기억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기억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그러면 상담도 안 하고 예전엔 상담했어요. 통상 3년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을 3년 동안 배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1-1부터 20-10까지 총 200개가 있는데 한 번 상담을 할 때 하나를 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상담 방식이었거든요. 3년 걸립니다. 이거 3년 너무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3년 너무 길다. 그래서 한번 줄여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교육 방식이에요. 이건 제가 미국에서 성폭력 피해 가족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갈 때 거기에는 제가 딱 3일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 치료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의논할 때 그 사람들이 상담은 불법이란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들어와서 교육 방식으로 제가 이 전환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마음이론이에요. 그리고 완성을 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바로 마음교육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왜 왔는지 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아파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내가 그냥 편안하게 도대체 뭐 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옆에 누가 아프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이 잘 안 돼서 뭔가를 좀 좋은 일이 좀 나름대로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번에 제대로 좀 계세요. 저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이 마음에 관련된 요 내용이 요분에게도 들어가고 요분에게도 들어가면은 요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생각을 갖고 요 마음이론을 적용을 하면 자기 인생이 예방과 치료가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바로 자가치료법, 자가면역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역할만 제가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론에 관련되는 부분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마음이론은 심리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리학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요만한 자격증조차도 없고 심리학 근처에도 가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심리학도 연구를 해보고 의학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할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분들이 할 일이고 그렇다고 심리학이 틀리냐? 아닙니다. 의학이 틀리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치료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지는 않지만 이게 틀리진 않아요. 심리학도 틀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의학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맞아요. 맞지만 이 우리가 인간이 답답하고 스트레스와 상처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심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몸에 관련되는 신체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신경성 장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마음의 작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에서 조금만 조절을 하게 되면 바로 신경성 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의학적인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심리에 관련된 어려움들, 스트레스와 상처를 조종하는 능력을 누가 갖느냐? 자기 자신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방법과 치료법을 가지러 이곳에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교육만 있으면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동안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고 스트레스 받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전환시켜 드릴 테니까 또 기분 좀 좋아지고 그리고 다시 기분 좀 전환시켰다가 다시 와서 스트레스 좀 받으시고 기분 좋았다가 스트레스 받았다가 요걸 반복하게 되면은 요게 더 잘 들어가요. 그런 원리를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5박 6일이라는 진짜 3년치의 데이터를 실제로 서울에서는 약 10주간에 걸쳐서 이거를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주 동안에 분할을 해서 넣지 않으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빠르게 넣을 수 있을까를 연구한 게 바로 테라피토예요. 5박 6일 동안에 더 깔끔하게 넣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이 관련되는 교육을 이미 받고 오신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그분들은 어제도 우리가 포럼을 할 때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서울에서 받을 때와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받는 거는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를 어제 또 합니다. 어제 두 분이 왔다 갔어요. 8월 달에
지난달에 여기서 교육을 여기서 받으셨던 분이 어제 포럼 시간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질문한 내용이 공통점이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전혀 다르다. 이거 안 가본 사람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 이게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